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탈결집입니다. 하이요. 뭐지? 왜 이렇게 목이 잠긴 거 같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접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돌아온 탈결집입니다. 이제 어제 집 밖을 나갔다 오면서 체력이 많이 깎여가지고 또 4일 만에? 3일 만인가? 3일 4일 만인가? 이제 집 밖을 나갔다 오려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갔다가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죽어 있다가 오후 느지막이나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접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거의 한 11시나 1시 사이에는 눈을 떠야 되는데 오늘 뭐라 해야 되지? 딱 그 정신을 차렸을 때가 대충 한 2시 언저리였어요. 정확하게 이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한 2시 언저리였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되게 비몽사몽 하다가 뭐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 또 6시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시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요즘 따라 좀 자주 있는데 어떻게 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늦은 밥을 먹든 어떻게 그 간단하게 때우든 하다 보니까 그걸 소화시키고 자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 한 3, 4시쯤에 자거든요. 새벽 3, 4시나 진짜 늦게 자면 6시나 아침에 뜰 때도 잘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 뜨면 오후여서 뭔가 방송 시작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좀 그러더라고. 내 개인적인 공부나 아니면은 뭐 저기 편집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서 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새벽에 안 놀고 자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아깝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남들 다 24시간 사는데 나는 뭔가 그 죽어 있었으니까 오전에 죽어 있었으니까 오늘 새벽까지 놀아야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어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막 딱히 잠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일찍 자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어제도 또 새벽 한 4시인가 5시인가 그쯤 자가지고 참 이게 그래요. 그 컨디션 관리라는 게 사실 이제 안 놀면 되는 건데 놀지 않기가 쉽지 않달까. 학기 내내 이제 바쁘게 살았으니까 방학 도중에만이라도 라는 그 일말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함이라고 해야 되나 피해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요즘 컨디션이 딱히 정상이진 않네요. 어딜 나갔다 오면은 또 컨디션 한번 대폭 깎아먹고 HP 안 그래도 한 40 남아있는 거에서 한 1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30으로 채워왔어요. 하루 종일 쉬면서 오늘은 뭔가 특이 안 했거든. 뭐 그림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편집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자 순전히 이제 힐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텐션이 제 텐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어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잖아요. 나 이제 혼자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면은 그냥 조용히 하고 이제 텐션을 아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과묵하게 하고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탈결짐이 잘하는 항모 행동 및 뭐 열심히 즐기다가 오니까 또 연말에 사람 만나니까 또 기분은 좋더라고. 연말에 사람 만나니까 또 기분은 좋아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놀다가 진짜 쓰러져가지고 아휴 더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잘 즐기다 온 탈결짐이입니다. 이게 원래는 좀 어떻게 좀 썰을 풀어볼까 했는데 어제 그렇게 막 크게 대서특필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잘생긴 형 누나들 만난 거랑 저기 내가 뺨 싸다고 맞은 거 길거리 가다가 사람한테 맞은 건 아니고요. 그 행사풍선 뭔지 아세요? 그거에다가 뺨 싸다고 맞은 썰이 하나 있는데 길 가다가 뺨 싸다고 맞은 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긴 하다마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처음에 이제 원래는 저희가 한 4시 40분? 5시쯤에 보기로 했어요. 이제 저녁을 먹고 놀자라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5시쯤에 이제 서울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길래 푸딩 형이 그래서 이제 기다릴까 하고 이제 느지막하게 나가야지 했는데 그 전날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그
저기 해율님께서 제가 일정이 1시에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쯔미님 뭐 하세요? 저 딱히 일정 없는데요. 일어나는 대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해서 그러면 빨리 나와서 저랑 놀아주세요 하길래 좋죠 하고 이제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가서 이제 역에 간 다음에 그 잠실역 근처에서 봤어요. 잠실역 근처에서 봤는데 저 멀리 이제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야. 이제 해울림하고 합류를 해서 저희 일단 뭐 하죠? 그럼 뭐 일단 저기 뭐 산책 같은 거나 하러 할까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카페에만 죽치고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 보내기엔 좀 그렇잖아요. 1시 반쯤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걸 이제 4시 반까지 그러고 있기엔 좀 그러니까 어디라도 좀 걷고 오거나 구경을 좀 하고 오자. 내가 잠실이 처음이라고 했단 말이지. 진짜 어서 하자, 진짜 반가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딱 그 해울님하고 푸딩 형하고 이렇게 3명이서 나 포함해가지고 3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자라고 한 뒤에 이제 1시에 먼저 둘이 합류를 했어요. 이제 푸딩 형은 일 처리를 하고 이제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5시쯤에 합류를 한다 해서 일단 1시 반쯤에서 2시 사이에 그렇게 모여서 가만히 카페에 앉아있기도 좀 뭐하니까 저기 있는 롯데타워까지 한번 걸어갔다 올까요? 하길래 좋아요. 저 이제 롯데타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롯데타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어제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롯데타워 한 번도 안 봐봤는데 한번 가보죠 라고 해서 좋아요 하고 이제 갔는데 뭐 걸어간다 한 30분 걸렸나? 저희가 이제 잠실 세내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잠실역까지 걸어간다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냥 평탄길이었어.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는데 딱 도착해서 그 입구 앞에서 그 위를 바라보니까 고개를 무슨 90도로 꺾어야 되더라고. 고개를 90도로 꺾어야지 간신히 이제 꼭대기층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위치였거든. 와 진짜 그 롯데타워 높더라. 롯데타워 높더라. 스카이 라운지 이런 것도 있고 막 나 그런 거 처음 봤잖아. 되게 촌티나는 행동을 좀 했었는데 그거 보고 좀 웃으시더라고요. 되게, 약간 학생이라서 그런 데서 막 그 명품이나 고급진 가게들을 둘러볼 그런 이유도 없고 뭐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좀 놀랐어요. 그 정면에서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은 롯데타워 정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게 3개가 보여. 3개. 오른쪽에 딱 보자마자 샤넬, 왼쪽으로 그 고개를 돌리자마자 롤렉스,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면 에르메스 이렇게 3개가 뜨는 거야. 나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띠용했지. 뭐지? 여기 부자들만 오는 곳인가? 하면서 나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나는 그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단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급 명품점이 땅땅땅 있는 거야. 어딜 시선을 둬도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구간을 좀 지나고 나니까 역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명당이라 그런지 이제 고급진 가게들이 딱 거기에 포진을 잡고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다양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지하 1층에서 좀 돌아다녔는데 지하 1층에 이제 뭐 푸드코트 있고 식당도 있고 뭐 팝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 저기 애니메이트 같은 것도 다 있고 해서 그냥 살 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40분 정도 구경을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 되게 많더라. 근데 나는 그 사람 많은 거에 이제 기가 실시간으로 드레인 당하고 있었거든요. 기가 드레인 당하듯이 이제 나의 영혼체가 이제 진공청소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옆에 해올님께서 이 정도면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사람 많이 없는 건데 하면서 예? 그럼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니까 그때도 막 사람이 붐볐거든요. 근데 막 진짜 많으면 이거의 2배 정도는 된다. 막 사람들 오고 가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좀 많다.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 와 절대 안 가야지. 사람 많을 때 절대 안 가야지. 그때 막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1일에 오면은 11월 31일에 딱 롯데타워 오면은 그 되게 사람 많은 거 볼 수 있다. 아 감사합니다. 절대 안 올게요. 그때 해가지고 절대 잠실 쪽으로는 발도 안 들이려고요. 올해 마지막이 되기 전에 이제 잠실 쪽으로는 절대 발도 안 들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경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잠실 세내역으로 또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30분을 걸려서 이제 왔더니 한 3시쯤 됐었나? 맞아. 그때가 한 3시쯤이 됐었어요. 3시쯤이 돼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길래 4시 반에 이제 합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이제 카페에서 이제 시간을 좀 때웠어. 이제 해율님하고도 되게 오랜만에 뵀거든요. 저번에 본 게 한 3-4개월 전인가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근황도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제 노가리를 좀 까다가 이제 푸딩 형이 딱 도착할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푸딩 형이라고 해서 푸딩구님이라고 있는데 푸딩님이 이제 저랑 그 인연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죠. 무명도 하이하이 어서와. 어제 푸딩 형 만난 이야기 하고 있었음. 그래서 이제 푸딩 형이 이제 연말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내가 쫄랐거든. 그 형한테 이제 아니 어떻게 알고 지낸 지가 3년이 됐는데 어떻게 3년이 됐는데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어 하고 이제 땡깡을 부렸더니 그래 하면서 이제 연말에 자리를 좀 잡아줘줬더라고. 수줍으면서 죽어라고 하면은 그게 그 귀여워 보이지 않아 형. 그래서 어떻게 그 푸딩 형을 영접할 기회가 돼서 이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도착을 했대. 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출구 앞에 서 있겠다고 했어. 카페에서 이제 출구로 마중을 나가서 이제 해율님하고 둘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도 되게 잘생긴 아우라를 풍기면서 키가 큰 중년 미 남성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임. 혹시 둘 맞지?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하길래 헉, 이 사람이 그 전설의 희귀 포켓몬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푸딩 형을 처음 영접을 했죠. 하늘에 어서 왔지 하자 반가워 하이요. 40연속 대단하다 어서 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푸딩 형을 만나서 우왕 이제 푸딩 형을 영접을 한 거지. 뭘 내가 잘못한 거야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했었어. 그 저희 찾아보세요 하고 그냥 둘 다 하얀 옷 비스무리하게 입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해가지고 근데 푸딩 형이 되게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대. 후일담으로 말해줬는데 그 나와서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던 무리가 한 대충 3무리 정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대충 우리 같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 하더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정말 민망할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맞추셨더라고요. 하이바라 피규어를 낚싯줄에 묶어서 사진 찍으면 잡혀 그냥. 아이 그 코난을 좋아한다 하더라. 그래서 어제 모였던 멤버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해율님하고 푸딩 형 이렇게 3명이서 모였는데 나 빼고 둘은 이제 코난 이야기 같은 걸 자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난 좋아하는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가 이렇게 좀 노가리도 까면서 그렇게 정보 교환을 하다가 이제 푸딩 형을 만난 거지. 만나서 이제 그 형이 살짝 그 낯을 가리는 게 살짝 있나 봐. 그래서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티는 안 냈지. 형도 이제 푸딩 형도 나한테 티는 안 냈어. 우리한테 티는 안 내는데 이제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낯을 좀 가리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밥을 먹으러 갈까 했거든. 코난을 좋아한다. 하이바라 십덕이다. 아하. 그쪽에 가서 하이바라를 욕하면 큰일 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지라고 난 당연히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나는 그날 점심밥으로 이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카페에서 음료 한 잔 마신 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좀 출출하길래 이제 밥 먹으러 가려나 했는데 푸딩 형이 지금 배고파 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지 뭐 할 게 있나 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노래방을 가재. 이 사람 지하철에서 내린 지 5분도 안 됐는데 야 혹시 배고프냐? 아니요 뭐 어떻게 근데 뭐 할 거 있어 하니까 옆에 있는 표지판 가리키면서 노래나 부르자라고 하는 거야. 많이는 아니고 한 6곡 불렀거든요. 근데 6곡 친해지자면서 이제 그냥 너 노래 궁금했어. 내가 그 방송에서만 들었지 너가 노래하는 걸 좀 들어봐야겠어 하고 이제 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코너에 들어가서 이제 6곡을 불렀는데 6곡이 다 높은 음만 하는 거야. 나는 뭐 신나는 거 하려나 이제 무슨 노래 부를까 했는데 첫 곡을 이제 푸딩 형이 발라드로 끊더라고.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맞춰줄게 하고 나도 이제 높은 곡 하나 불렀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 형이 티얼스를 부르지 않겠냐. 저기 높은 노래들 있잖아요. 싹 다 그냥 높은 노래들 막 남방고야 뭐 이런 거 두 남자 둘이서 그냥 해범님 그러니까 저기 해울님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걸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셔가지고 저희 둘이서 이제 열창을 했거든요. 내가 한 번도 올라본 적 없는 그런 음역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때 어서 짜자 반가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딩 형이랑 열창을 했지. 근데 푸딩 형 노래 잘 부르더라. 아니 그 외모 그 키에 그 노래 실력이면 좀 사기캐 말이 안 됨. 아무튼 자 그 세상의 불공평함을 좀 느끼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이제 밥은 푸딩 형이 미리 찾아놓은 그 가게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소고기 무한 리필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푸딩 형이나 에얼린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은 그 고기 집게를 잡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구워야지 했지. 이제 어디 가서 나랑 형들이랑 있을 때 형들이 내가 집게 잡으면 너 뭐 하냐고 이제 손목을 후려치거든요. 네 고기 구울 줄도 모르면서 굽지 말라고. 그래서 뭐지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그나마 내가 고기를 구울 줄 알아가지고 잘 굽진 못하지만 그나마 구울 줄 아는 게 나라서 일단 집게를 들었지. 근데 와 고기를 구우려고 했는데 그 가게가 숯을 좋은 걸 쓰는 건지 나쁜 걸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고기를 굽는 1시간 내내 불쇼가 그냥 진짜로 무슨 고기만 올려놓으면 막 불이 파이어하면서 겉에만 있고 속이 안 익는 거야. 무슨 타닥기 마냥 1시간 내내 그랬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식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했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먹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불길이 올라오는 거야. 미친놈이 기름 떨어질 때마다 파이어하면서 그냥 타닥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소고기라서 굽기가 너무 어려운 거임. 진짜로 가장자리 사이드로 빼는데도 막 불길이 안 멈추고 그래서 나 그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기 굽기 시간을 좀 보냈음. 고기 굽는 누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기도 하니까 내가 굽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굽겠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굽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구웠는데 나 진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기 굽기 처음이었어. 아니 불길이 안 사그라들어. 계속 올라와. 그냥 불쇼했어. 불쇼. 누가 보면 파인다이닝인 줄 알아. 철판볶음밥인 줄 안다고 막 불쇼가 막 우악 하고 맨날 올라와요, 고기를 굽는데.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한 1시간 정도 구우니까 불이 좀 잠잠해져서 그나마 좀 구울 수 있었는데 고기를 굽고 나서 보니까 내 손이 익어 있더라고. 아니, 막 불에 닿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불에 닿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내 손이 막 익어 있더라. 그 불하고 그 가까운 그 손등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시뻘개져 있는 거야. 어쩐지 좀 따갑더라 하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고기 굽고 나서 물수건 좀 되고 있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게 불쇼하면서 고기를 구울 줄 몰랐는데 어떻게 또 구워준 거를 내가 잘 굽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인 감상으로 내가 고기를 구웠을 때 만족감은 한 40점 정도였는데 고기가 그렇게 구워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한 4,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너 잘 굽는다 칭찬해주면서 그 형도 이제 불길이 올라오는 걸 봤는지 내가 굽는데 불길이 막 파이어 쇼를 하잖아. 그 두 사람도 막 고개를 뒤로 빼더라고. 불에 굽는데 막 불길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걸 또 봤는지 그래도 잘 구웠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더라. 그래 고마웠어. 내 입장에 좀 고마웠어. 잘 못 구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3명이서 고기 한 3판인가 4판인가 그날 이제 또 푸딩 형이 5판 정도는 리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날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3판만 리필을 하고 이제 3판을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와서 이제 뭐 하지? 라고 했는데 이제 자리가 파하기 전에 제가 1일차라고 해야 되죠? 소고기 무한리필집에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밥 먹고 저기 술이나 한잔 하러 갈까 해가지고 좋죠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소고기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어. 2차는 그냥 뭐 밥 먹으면 좀 늦을라나 어떻게 뭐 다들 일정이었던 건 아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정했거든요. 뭐 술이나 한잔 하시려 해가지고 좋지 하고 이제 마시러 갔는데 마시러 가려고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그 지역을 3명 다 잘 몰랐어요. 3명 다 이제 잠실세내역 근처를 잘 몰랐단 말이지. 피들이 뭐 그날 뭐 계획을 정하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밥 먹자. 밥 먹고 뭐 할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음. 그래서 모여서 이제 뭐 하지? 술이나 마시면서 찾으러 가는데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 근처였네. 그 잠실역 근처에서 이제 놀았는데 구경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찾아야 되잖아. 술집이 어딨지 하고 2층도 돌아보고 뒤에도 막 돌아보고 하다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뭔가 그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하고 이제 우웅 소리가 눈앞에서 들리길래 귀 옆에서 바로 들리길래 벌레인가 하고 이제 앞을 봤는데 그 행사장 풍선 뭔지 아세요? 팔 펄럭거리면서 그러는 거. 그놈한테 나 뺨 싸다고 맞았음. 하고 이제 생각해보면서 딱 보니까 아니, 길 가다가 2층에 있는 술집 보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바람 소리에 눈을 돌렸는데 그 춤추는 바람 풍선한테 뺨싸sak을 맞은 거예요.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푸딩 형이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뭐 하냐 하면서 아니 나도 몰랐지 거기 풍선이 있는지. 그래서 길 가다가 풍선한테 뺨싸다고 맞고
둘이 웃더라고. 그래서 에헤 웃겼당 하면서 그러고 이제 어떻게 술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제 뭐 인터넷 검색도 좀 하고 블로그에서 보니까 야, 가격대 괜찮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먹을 건 아니고 이제 무한리필집에서 또 세 명이서 많이 먹고 나왔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그냥 뭐 찝어 먹으면서 이야기나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감티나 하나 시켰어요. 감티 하나 시켜가지고 이제 서로 술 시킬 거 시키고 하이볼 시키고 뭐 맥주 마실 사람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노가리를 깠지. 타닥거리는 행사장 풍선한테 뺨 싸다 먹는 청년. 나 진짜 업적도 하나 생겼음. 아니 누가 살면서 그 행사장 풍선한테 그 뺨 싸다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심지어 진짜 위치도 정확히 내 오른쪽 뺨이었다니까. 미친놈이 그냥.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맞고 얼탱이 없는 와중에 가게는 또 찾았고 들어가서 노가리를 열심히 깠죠. 거기서 한 2시간 보냈나?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옛날에 있었던 일도 막 이야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사니 하고 신년 목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회포를 풀다가 맞지. 사실 나는 왜 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사실 주 목적은 그 잘생긴 미중년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와 진짜 내 주변인들 중에서 진짜 탑 티어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냥 진짜 탑 티어 사실 1, 2위를 다투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긴 형이란 말이죠. 존잘남 리얼. 그래서 나 이케맨 보고 왔어. 니들은 이런 거 못 보지? 나는 잘생긴 남자 보고 왔다. 근데 자기가 말하길 그날 머리도 망하고 제대로 된 컨디션도 아니라 피부도 안 좋다고 다음에 볼 때는 진짜 무장하고 올 테니까 기대하라 하더라고. 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심환 먹고 가려고. 난 그 형이 오지콤 대사 해줬으면 진짜 그냥 맛돌이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아저씨를 좋아하는 거냐.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 박을 수 있어.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그냥 막 키도 크고 아니 뭐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사실상 사기캐가 아닌가. 왜 신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요따구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니까. 어제 내내 그냥 부럽더라고. 근데 잘생긴 형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어. 약간 눈호강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야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이게 외모 지상주의처럼 이제 들릴 수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렇잖아. 니들도 그렇잖아. 똑같이 솔직히 말해봐봐. 잘생긴 사람 옆에 있고 예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너 그냥 이야기만 해도 즐거워요. 삶이 즐겁다고. 눈이 즐겁잖아. 전잘남의 키도 크시다고 주변에서 자주 듣긴 했는데 키 크더라. 나는 키 큰 거에 대해서 듣긴 했었거든. 근데 잊고 있었어. 하도 전에 이제 키 얘기를 한 게 몇 년 전이다 보니까 키 얘기를 잊고 있었어요. 그냥 나랑 비슷하려나 했는데 딱 키를 보니까 와 적어도 185 정도는 돼 보이던데 진짜로. 185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 183에서 5? 그 정도 되더라. 되게 키 큰데 목소리 좋고 잘생겼고 옷 잘 입었고 부족한 게 뭐야 그 인간. 갑자기 상질 나네. 그래서 찜니 옆에 있으면 즐겁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야, 난 평범하다니까. 아니 어제 그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난 범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음. 얘 너무 뛰어나면 부러움도 안 들어. 부러움도 안 든다고. 그거긴 해. 그냥 가만히 감상하고 있었음. 뭔 말할. 근데 그게 킬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인간이 키도 크면서 스타일도 좋으면서 그 내가 칭찬을 할 때마다 갑자기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냥 쾌감이 느껴진다니까. 이 인간 보소 하면서. 그 형이 막 칭찬에 약해서 그런 형 칭찬을 하면은 되게 그 쑥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그 있잖아 그 살인 미소 뭔지 암? 그 헨타이라니 그 되게 오지콤들이 왜 생기는지 알겠더라. 그렇게 그 되게 되게 그 달콤 쌉싸름한 미소로 그냥 아니야 하는데 그냥 오 내가 여자였으면 바로 고백 받았다 그냥. 진짜로 잘생겼더라. 그 형이 나한테 신신당부했거든. 직접 봤으니까 제발 방송에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너가 그냥 그 본 그대로 평범하게 생겼잖아 하는데 아니 평범하게 안 생겼던데 잘생겼던데. 나는 내 주관적인 입장을 그대로 정하고 있을 뿐임. 내가 그렇게 느낀 걸 어떡함. 아니 형이 그렇게 당부를 했어도 나는 잘생겼다고 느껴버렸는 걸.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한 4-5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이제 잘생긴 이케맨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네요. 다시 그때를 회상을 하니. 그러면 엄청 잘생겼고 심도 평범하게 잘생겼고 내가
평범하게 생긴 건 인정을 하겠는데 잘생긴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봐도 와 잘생겼는데 그래 좀 생겼는데 싶으면은 나 잘생겼지라고 하고 다닐 것 같은데 난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니까 얘들아. 진짜로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닐 뿐임. 근데 요즘 미용사가 이제 머리를 잘못 잘라버려가지고 한동안 머리 스타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이죠. 제기를 할 거. 진짜 미용실을 잘 찾기가 어려워. 잘 자르는 미용실이 왜 없는 거냐고 내 근처에. 평범하게 탈갈찜처럼 생겼어. 탈갈찜처럼 생겼다라는 거는 칭찬인 거겠지. 그러니까 저 캐릭터랑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데 내가 저렇게 미소년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참 평범하게 못생겨서 부럽군요. 에이, 다들 그렇게 또 자기가 못생겼다고 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 세 명이 모여가지고 다 자기는 뭐 어떠니 다 그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신들 같은 경우엔 말이요 막 그 기준을 연예인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푸딩 형은 배우랑 뭐 연예인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잘생긴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냥 배우라고 해도 믿을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냥 다들 그냥 평범하게 생겼으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아니 뭐 왜 다들 에라 모르겠다 그래 니들 뭐라는 들 해라. 아리땅처럼 생겼다고 할 순 없긴 해. 초절정 미소년은 좀 아니 진짜 근데 아니 정말 그 장난기 싹 빼고 그냥 진지하게 푸딩 형은 왜 그 얼굴로 남캠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잘생겼음 그 사람. 아니 나 억울하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그 캐릭터 걸고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거니 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냥 평범하게 생겼거니 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생겼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데 그 형은 그냥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남캠 안 함? 저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겼는데 하면서 왜 남캠을 안 하는 거야. 진짜로 그 의문이 들었다니까. 여장하고 역캠을 해보셨잖아. 그건 인정하더라. 자기도 한 2번 해봤다고. 하지만 예뻤죠 하던데. 인정. 예뻤어. 메이트 역캠. 그때 쩔었지. 고양이 손하고 그냥. 그분은 진짜 잘생기긴 해요. 자 푸딩 형은 근처 만났던 스트리머들 분들 중에서 정말 탑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근처에 만났던 스트리머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형이 너무 잘생겼을 뿐이에요. 그 형이 너무 잘생겼을 뿐이야. 원판이 잘생긴 여장애도 이뻐. 리얼 크크. 그 형 눈이 너무 잘생겼어. 눈썹이 되게 진하고 되게 그 확신의 미남상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처음에 만날 때 그 형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뭐지? 하면서 나는 처음에 왔을 때 왜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 쓰고 부르더라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불렀는데 그 고음이 올라간다고? 말이 안 돼. 아니 마스크를 쓰고 낭만고양이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튼 진짜 부가적인 요소인 거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잘생겨 보였어. 그냥 그 확신의 미남상이었어요. 엄마를. 그 눈과 그 눈썹 그 두상을 가지고 못생기기 쉽지 않음. 내 생각엔 그랬음.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처음으로 학원을 공개해 주셨건을 이제 영접하는 신도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성불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 어쩌다 보니까 찬양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아름다운 거랑 예쁜 거랑 잘생기면 한 끗 차이 리얼. 뭔가 푸딩 형은 어제 만났던 푸딩 형은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예쁘다라기보다는 되게 남성성이 좀 짙은 그 선이 굵은 느낌의 미남상이었어요. 정말 그냥 미남상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미남상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 호리호리하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 같은 저희가 속된 말로 기생오라비 같은 그런 미남이 있고 확신의 이제 굵은 선의 이제 테토남 그 자체 같은 그런 미남상이 있는데 약간 푸딩 형 그 사이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테토남상에 좀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랄까. 테스토스테론이 느껴지는 미남이다 리얼. 그냥 선이 좀 굵었어. 그냥 되게 관절 같은 게 좀 잘 보이고 뭔 말이야 손 같은 거에서도 되게 관절이 잘 보이고 턱선 잘 보이고 콧대 되게 높고 확신의 그 테토 미남상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욕하는 거 아니야? 난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버리는 걸 어떡함.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는 걸. 그래서 이제 어제 신나게 놀고 왔죠. 그렇게 한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에서 11시 되더라. 11시 좀 넘었나? 맞아. 집에 오니까 11시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기 그 플래닛 크래프터 서버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 노동 좀 하다가 이사 좀 하다가 이제 자러 갔죠. 그렇게 어제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휴방에 내가 뭐 했을까 궁금했던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좀 풀어줬어. 사실 휴방 핑계 대고 그냥 잘생긴 형 만나고 왔다는 비틱질 좀 해보고 싶었어. 니들이랑 뭐 보지? 너희 주변엔 잘생긴 형 없지? 부럽다. 부러워해라. 이건 부러워할 만하다. 인정. 근데 그 형이 정말 못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정말로 그 형은 그림이라도 못 그려야 함. 아니, 노래 잘 부르고 잘생기고 참 모르겠다. 부럽다. 많이 많이 부러워해라. 그렇게 이제 보고 왔죠. 아니 해울님도 되게 살 많이 빠지셨더라. 저번에 한 3개월인가 4개월 전쯤에 뵀을 때보다 정말 홀쭉이가 돼서 오셨던데. 사람들이 그냥 잠깐 안 보면은 다 말라깽이가 되어 있어. 맨날 자기 막 굴러다닌다. 어제 그 푸딩 형이랑 그 얘기도 있거든. 하율님이 막 니코방에서 저 굴러다녀요, 막 살쪘어요 이러길래 푸딩 형이 저 그럼 진짜 기대하고 가요. 막 프로 레슬러 같은 그런 체형인 거죠 하고 이제 왔는데 푸딩 형이 실망했더라고. 너무 호리호리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호리호리해가지고 갑자기 그 푸딩 형이 실망한 눈빛을 보내는 거야. 나는 그 미국권에 있는 서양권에 있는 그 프로 레슬러 누님들 이제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 동글동글한 그 체형 생각하면서 왔는데 왜 당신 그렇게 빼빼 말랐니? 라는 말을 했었어. 맞아. 다들 못 본 사이에 다들 그 잘 가꾸고 다니더라고. 나만 살이 쪘지 제기랄. 다들 뼈다귀셔 리얼. 나 빼고 다 뼈다귀. 먹는 양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헛소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살쪘는데요. 나 전역할 때 기준으로 10kg 쪘어 얘들아. 나 전역할 때 기준으로 10kg 쪘다니까. 나 비상 걸림. 나 진짜 운동해야 됨. 1년 만에 10kg가 다시 쪘다니까. 말이 안 됨. 나 다시 운동해야 됨. 주변에서 저만 살찌는데 나도 살찐다고. 커비가 뛰어났지. 어림도 없지. 뭘 커비야. 다시 진짜 운동해야 돼. 아니 많이는 먹고 있어. 나는 근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서 운동할 예정이에요. 딱히 뭐 내가 살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만들 생각은 딱히 없어서 막 단백질 챙겨 먹고 그러진 않을 듯? 운동을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운동하고. 입대할 때 기준으로 7kg 넘게 쪘는데 근데 넌 좀 쪄야 돼. 말랐어 이 녀석아.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자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끼? 어떻게 7끼를 먹니? 1일 7끼를 어떻게 먹어 사람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란 말이죠. 나는 간식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 즐기지 않아. 나는 먹는다면 그냥 밥을 한 끼 든든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녁하면 하루 한 끼 정도 먹지 않을까 하긴 해요. 근데 나도 저녁하고 나서 목표를 좀 세웠거든. 자, 이른 시간에 기상해서 하루 3끼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살자. 이왕 살 뺀 거 이대로 좀 유지해서 좀 더 빼보든가 근육을 키워보든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 스스로. 근데 어림도 없지. 저녁하자마자 바로 하루 한 끼 혹은 2끼. 기상 일단 기본 오후. 새벽 밤샘 기본. 생활 패턴이 와장창 망가지더라. 와장창 그냥. 조금도 아니야. 그냥 와장창 망가지더라. 그래서 뭐 전역하고 나서 항상 포부는 그렇게 성대하게 세웠는데요.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또 그 과제에 치이고 학기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 패턴 박살나고 하더라. 이게 또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나이를 가지고 그 형은 그 정도의 미남상을. 불공평하다 신이여. 밥이나 잘 먹으라고? 나 오늘 한 끼 먹었음. 오늘 오후 점심 먹었어요. 점저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점저러 하기에는 약간 점심시간대에 가깝긴 한데 저녁을 아직 안 먹었지. 저녁은 방송 켠다고 못 먹었죠. 요즘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나 항상 이제 하루 일어나서 대충 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눈 뜬 다음에 좀 할 것 좀 하다가 빈둥도 되거나 아니면 뭐 할 것 좀 하다가 3시쯤에 밥 먹고 이제 좀 쉬다가 뭐 할 거 하다가 이제 6시에 방송 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음. 자기 전에 이제 너무 배고프다 싶으면은 하나를 더 챙겨 먹고, 아닌가 좀 뭐 딱히 배고프진 않은데라는 생각이 하면 그냥 그대로 잡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만 먹어요. 더 먹으라고? 근데 오히려 얘들아, 하루 두 끼나 한 끼 이렇게 챙겨 먹는 게 더 살이 잘 찌는 거 알아? 정해진 수면 패턴을 취하면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훨씬 살이 덜 찐다. 확실히. 내가 느껴봐서 그럼. 그래서 하루 두 끼나 한 끼 먹고 있다고 내가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중이란다. 러닝이라도 해야지 정말. 규칙적인 세 끼가 더 건강하죠. 그니까. 그리고 막 그 한두 끼 먹다 보면은 배고프잖아. 그래서 세 끼 분량을 사실상 한 끼나 두 끼에 나눠서 먹는다 치면은 한 끼, 두 끼에 더 많은 양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너 욕심부리다가 아 이거 남기면 좀 그런데 하고 또 많이 먹게 되면은 그만큼 더 살이 더 찌는 거더라고. 내가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더라. 고딩 때 안 먹어서 살 뺀 적 있긴 하다고. 근데 진짜 안 먹고 살 빼면은 그대로 다시 쪄요. 내가 많이 느껴봤어. 그게 많이 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안 먹고 뺀 거는 그대로 다시 늘어나요. 절대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안 먹고 뺀 사람이 그 체형을 유지하려면 점점 더 덜 먹어야 함. 뭔 말할? 뭐 원래 한 끼 1인분 먹었던 사람이 한 반 그릇 먹다가 반 그릇에 익숙해지면 또 4분의 1 그릇 먹다가 4분의 1 그릇 익숙해지면 또 두세 숟갈로 끝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게 나야 자랑하냐? 그거 자랑 아니야 이 새끼야. 누가 그걸 자랑처럼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을 빼고 싶다면 요즘 신년이잖아. 이제 신년이 가까워 오잖아요. 이제 3일 뒤면 신년이에요, 여러분. 3일 뒤면 신년이니까 신년 목표 같은 것도 막 세우고 그럴 텐데 신년 목표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헬스, 운동, 살 빼기, 다이어트 이런 거잖아. 나도 이제 목표 중 하나인데 신년 목표 중 하나 그 다시 전성기 때의 체중으로 돌아가기. 그때보다 더 빼는 것도 목표긴 한데 아무튼 너희들도 이제 운동을 할 시즌이 왔다 이거야.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지. 그치. 살도 빠지긴 하는데 그만큼 근육이 더 빠져가지고 고딩 때 앉았다 일어서니 어지러울 때까지 안 먹고 뺀 적 있긴 한데 그거를 대체 왜 어째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위장도 망가지고 그 위 건강도 해치고 막 장 트러블 같은 것도 막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빼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건강기관에. 그러고 나서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밥은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는 챙겨 먹는 편. 그래, 두 끼 정도는 먹어야지. 한 끼도 좀 그렇고 두 끼라도 챙겨 먹어야 돼. 나도 이제 요즘 한 끼에서 두 끼 챙겨 먹는 거라 할 말이 없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에 먹으면은 사실상 잠을 3시에나 자야 돼가지고 좀 애매해서 못 먹는 거라 너희들이라도 좀 잘 챙겨 먹어. 나는 방송하면서 밥을 먹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좀 잘 챙겨 먹으렴. 아시겠죠? 나도 안 먹는데 탈갈찜 니도 안 먹는데 왜 내가 먹어야 돼? 라고 하면은 니들 그냥 홍군형 날 줄 알아.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자랑을 하라고. 자랑을 나한테. 저 주변에서도 살 많이 쪘다는 소리 듣고 진짜 빼야겠다 막 운동은 귀찮니 밥을 줄인 편이라고. 진짜 못됐다. 운동을 좀 해야지. 방송하면서 왜 못 먹냐고. 방송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막 그 대기업 분들도 방송하면서 저 밥 좀 먹을게 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기업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밥 먹으면서 말수 줄어들고 그러면은 채팅 활용도 갑자기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디오 비우는 걸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방송 중에는 정적을 잘 못 참아요. 물론 이제 여유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내가 정적을 별로 안 좋아해. 내 방송에서 텐션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딱히 밥 먹으면서 뭔가 입에 머금으면서 하기가 싫다라는 느낌이랄까. 뭔 말을? 예, 방송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멀티태스킹 그지같이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태스킹이 안 되면은 밥을 먹을 땐 밥을 먹어야 되고 방송을 하면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면 내가 분명 둘 중 하나는 소홀해질 거란 말이지. 만약에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말을 잘한다 싶으면은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임. 알겠죠? 내가 만약에 밥을 시켰다. 야 얘들아 내가 밥 좀 먹으면서 할게 했는데 말을 많이 한다? 이 새끼 밥 안 먹고 있는 거임. 애가 웬일로 밥 먹으면서도 말을 잘하지 싶으면은 그냥 한 숟갈 떠놓고 먹은 다음에 한 20숟갈 남겨놓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할 타이밍 계속 막 각재다가 이제 슬슬 먹을 땐가 또 재밌는 주제 나와서 또 떠들고
이제 슬슬 먹을 땐가 하고 재밌는 주제도 딱 떠들고 그러다 보면 퍼놓은 숟가락 또 쩍쩍 말라 붙어있고 그냥 수분기 다 날라가고 그냥 짜기 식은 밥을 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 그래서 그런 짜기 식은 밥을 먹기 싫은 것 때문에라도 좀 그냥 방송 끝나고 먹거나 아니면 후열에 사람 없을 때 좀 먹거나 하는 편인 것 같아.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맛있는 괴식 먹고 자랑하는 건 괜찮나요? 맛있는 괴식이라는 거는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모순적인 단어 두 개 아니에요. 그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면은 미식 아니야? 맛있는 괴식이 어딨어? 아닌가? 맛있는 괴식이 그건가? 똥맛 카레냐 까레맛 똥이냐 했을 때 카레맛 똥이 이제 맛있는 괴식인 게 아닐까? 아마도 카레 맛이 나긴 하니까 맛있는 게 맞는데 괴식인 거잖아. 좀 그러네. 그런 걸 먹고 다녀? 그건 좀 그래. 그 적어도 사람다운 걸 먹어주지 않겠니? 그건 음식이 아니잖아. 괴식 딱히 음식이라고 부르긴 애매해. 그 스루스트레밍 같은 경우는 좀 그 음식으로 부르기 애매하지 않냐 그런 거? 왜 먹는 건데 그거? 스루스트레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으러 만든 음식이 맞는가 싶기도 해.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일부러 그 냄새 독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 거긴 일단 음식의 형체라도 띠고 있긴 하지 않을까? 음식의 형체라 과연? 얘들아 그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해야 되지? 너희들도 이제 비빔밥 같은 거 그냥 잘게 다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재료들을 잘게 다져서 그냥 볶음밥처럼 비벼놓는 거랑 뭐 알밥 이랑 그냥 저런 스트레밍을 비교했을 때 스트레밍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스루스트레밍은 저기 형태라도 띄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는 형체가 안 남아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알밥, 알밥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형체가 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잖아요. 형체 이꼴 맛은 아니라니까. 음식의 형체는 좀 더 그 비빔밥이 가까워. 음식의 형태에는 스루스트레밍은 약간 음식의 형태라도 좀 치기가 애매하지 않냐 그거? 내가 정확하게 알아본 적은 없거든. 스트레밍이 되게 그 향이 강해서 사람이 먹기 힘든 괴식 탑3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취두부랑 함께 난 모르겠어. 그걸 음식으로 봐줘야 되나? 뭔가 스트레밍의 음식 비교였지만 그렇게 보면 달라지긴 하죠. 그치 아무래도 이게 그 모양과 맛은 비례하진 않아. 그러니까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기 좋으면 맛도 좋아 보이겠죠. 그냥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얘는 이런 맛이 나겠지 하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맛이 나면 더 맛있어 보이듯이 그런 게 없잖아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맛이 보장된 게 그냥 모양만 있는 무언가보단 낫다 이거지. 사실 뭐 조용히 해놓으려면 해놓을 수는 있잖아 그런 거. 너네들 사실상 그런 거 있잖아. 외국 컨텐츠 중에서 막 뭐 진짜 음식이냐 케이크냐 하면서 뭐 물건이냐 케이크냐 하면서 막 그 사람들 만드는 거 뭔지 암? 얘는 과연 진짜 신발일까요? 케이크일까요? 하고 이제 10초 뒤에 그 단면부 잘라보는 그런 거 그런 컨텐츠 있거든요. 그런 거 마냥 그 음식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고 해도 맛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뭔 말할?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이뻐 보인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에 막 넣지 않아. 이뻐 보인다고 해서 입에 막 넣었다가 그 실패한 케이스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겉은 이뻐도 맛없는 것들도 있고 먹지 마 이씨. 먹지 말라고 내가 방금 전에 말했는데 달걀찜 겉은 이뻐 보이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님들 뒤져요. 방부제 98%라 전 말했어요. 난 경고했다. 니들이 맨날 할짝거리다가 방부제 중독으로 죽는 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쟤네들한테 구독 티콘을 쥐어주면 안 됐어. 저 못된 것들 그냥.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봐. 진짜 거의 1초도 안 되는 간격 차이로 맨날 저 똑같은 이모티콘도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그냥 복창이 터져요. 야, 할지 말라고 그냥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도 먹고 싶을까? 의욕.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 너네가 막 그 푸드코트 같은 데 있는 그 음식 모형들 가가지고 혓바닥 낼름거리고 있진 않잖아. 얘들아. 얘들아. 그 밀랍으로 만든 그
막 그 있잖아, 그 음식 노용 앞에 가가지고 막 혓바닥 할짝거리고 있진 않잖아. 아무래도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너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말을 들어먹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 많이 할 테렴. 꼭 마리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계속 그러면은 내가 그 너네 듣기 싫어하는 그 씹덕후 보이스로 방송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 되게 그 땀 차고 막 그 3대래 막 그 그냥 몸무게 한 200 나갈 것 같고 막 맨날 땀 흘리면서 수건 메고 있는 그 목소리로 내가 방송해버린다. 머리띠에다가 이제 I love 땡땡땡 이런 거 막 적혀 있고 옆에 다키마쿠라 들고 있는 그 전형적인 오타쿠 상으로 한번 해봐요 목소리를. 다 그냥 개미 털기 한번 해줘. 찜님이 밀랍으로 만든 음식 모형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저는 뭐 진짜 살아 움직이는 계란찜이긴 한데 말이죠. 이게 참 그러네요. I love 마리짱. 그런 걸로 팬클럽 만들지 말라고. 아, 탈갈찜이 팬클럽도 없는데 마리짱 팬클럽이 생기는 게 말이에요? 이거 노린 건 아니긴 한데 이게 말이에요에서 마리짱이 또 겹치네 이게. 아니 정말 마리짱이 그렇게 수요가 있을 줄 몰랐지. 나는 정말 이게 오피셜로 확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돈에빠가 다 차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마리짱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난 그냥 뭐 내 서브 캐릭터 정도로 인식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마리짱 뭐 그러려니 하면서 뭐 타겟쯤에 그냥 서브 캐릭터 정도로 그냥 가끔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니들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리짱 눈나만 뒤지게 좋아하고 그냥 타겟쯤이는 떨이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참 괘씸하다 이거예요. 뭔가 되게 그 메인과 사이드 DC가 조종 관계가 역전돼 버렸다니까. 떨이라뇨. 너네들 맞잖아. 저기 마리짱은 메인 DC로 막 보고 있고 나는 겉절이 배추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 메인과 사이드 DC. 그러니까 메인과 사이드 DC가 지금 아니 내가 음식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긴 한데 아니 그래서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마리짱이 메인 DC라니. 니들 그 말 할 줄 알았어. 분명 나는 탈갈찜이 메인 디쉬입니다 하고 했는데 니들 그냥 맨날 피클만 맛있다고 집어먹는 겹이라니까. 피자집 가가지고 맛있는 피자 이건 탈갈찜이 메뉴입니다 하고 내가 나뉘었는데 니들 이 피클 개맛있다 하면서 피클만 찍어먹는 격이라니까. 뭔가 주종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피클 먹다가 좀 신가 싶으면은 가끔 피자 한 입 해주고. 니들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뭘 공식 발언이야. 메인 디쉬가 탈갈찜이라니까. 나나와서 왔짜짜 반가워. 어제 새로 변경된 탈결찜이 비임을 찾아내었구나. 겉절이 배추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나도 겉절이 배추 좋아해. 봄동 겉절이 같은 거 맛있잖아. 그렇다고 니네가 막 겉절이 배추만 있다고 해서 그 메인인 갈비탕 이런 거 안 먹냐고. 저기 갈비찜이나 갈비탕 이런 거 올라가 있으면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먹지 겉절이 배추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왜 탈갈순 비빔인데 야 거기 있는 거 마리짱 아니다. 탈갈찜이야 탈갈찜이. 남캐라고 이제 제작자분께서 못 박아 주셨다고요. 머리카락 짧은 거 안 보여? 이거 탈갈찜이라니까. 안 그래? 그럼 탈갈찜도 핥아줘요. 그건 좀 그냥 둘 다 할지 말아줬으면 한다랄까. 마리짱을 핥으면 뭔가 그 내 자신이 아닌데 그 좀 기분이 그래 얘들아. 뭔지 아니? 약간 영혼이 돼서 뭔가 그 유체 이탈해가지고 내 자신을 핥는 누군가를 보는 느낌이라니까. 뭔지 암? 그 좀 기분이 좀 이상해. 핥아드릴 수 있는데 핥지 마 이씨. 기분 더러워. 축축해 그냥. 있잖아 이게 저 마리짱도 약간 그 내용물은 나라니까. 내용물은 나라서 되게 그 저런 외형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기분은 잘 모르겠다마는 너희들이 저걸 핥을 때마다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누군가 나를 핥는 걸 유체이탈 경험으로 구경하는 느낌이라 좀 기분이 그시킹해요 그냥. 너희들이 이 느낌을 좀 경험을 해봐야 돼. 좀 멋같다니까 이게. 이게 좀 그렇다니까. 이렇게 웃기네. 아니 니들이 진짜 해봐. 뭔가 좀 그래. 자신의 TS 캐릭터라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분명 나인데 나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여성의 신체를 가져본 적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그 내 몸이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된달까. 즐기세요 그냥. 니들이면 즐길 수 있겠냐? 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너희들 같으면은 이걸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기네 TS 캐릭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보다 자신의 TS 캐릭터에 더 환장하고 좋아를 해. 그쪽 한데 막 맨날
고백하고 마리짱 누나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다고 마리짱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맨날 고백질하고 있고 그냥 할짝거리고 있고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니들이 어떨 것 같은데 기분이. 뭘 얘야 얘는 저거 해본 적 없어서 그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좀 내가 먼저 할 때. 그래 니들한테 말해서 내가 뭘 하겠냐. 다 부질없어 그냥 맨날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니들한테 그냥 맨날 말을 해도 아더라 그냥 뭘 어떻게 좀 바뀌는 거라도 보이면 내가 희망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연설을 하겠는데 일장 연설을 막 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막 감동의 연설쇼를 하고 막 그러겠는데 니들 말해도 그냥 무슨 부동심인지 뭔지 불교에 통달을 했는지 뭔지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아서 내가 말을 하기가 좀 두려워져 이제 슬슬. 이제 전혀 이제 돌릴 수 없는 것인가라는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이라니까. 잘생긴 내 인생을 즐기며 아리따운 여성들과 행복하게 살 것임. 헉 그거 꿈임. 그거 꿈임. 데이터 쪼가리임. 잘생긴 나와 수많은 미소녀들. 와와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데이터 쪼가리라니까 얘들아. 왜 판타지를 찾을 거면은 이게 아니라 이세계행 트럭을 찾아야지. 자신의 TS 캐릭터가 아니라 이세계행 트럭을 찾았어야지. 방향성이 잘못됐다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다니요. 적어도 마리짱이 이쁘고 찜님이 잘생긴 건 팩트잖아요. 제 캐릭터들은 잘생기고 이쁜 게 맞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건 맞잖아요. 작가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려주신 캐릭터인데 얼마나 귀엽고 막 이쁘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건 아는데 타결찜이 잘생겼고 마리짱 이쁜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니들이 좋아하는 건 뭔가 다른 문제라니까. 마리짱도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아니 마리짱 데이터 쪼가리라니까. 내가 항상 주장을 하잖아. 마리짱은 데이터 쪼가리인데 왜 좋아하는 거냐고. 니들은 그렇게 맨날 할짝이는데 데이터 쪼가리인 걸 알면서도 저게 진짜인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는데 나한테. 그니까 뭘 그니까 지금 잘생겼다고. 저 형도 왜 그래. 요즘 따라 이상해 저 형. 왜 갑자기 나를 막 그 칭찬하기 시작하지. 요즘 뭐 슬 나 보낼 때 됐어? 나 이제 유통기한 만료돼? 아니야 나 아직 좀 쓸모 있어. 좀 더 데리고 있어봐. 나 이제 아직 내려칠 때 안 됐어 형. 그만 올려쳐. 오늘 잘생겼지 않아? 평범하게 생겼다고. 야 못생겼다고 하다는 게 아니잖아. 못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평범하게 생겨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평범하게 보이는 대학생 남자 1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제 약발 다 떨어지긴 했는데 슬슬 뱉을 때긴 하다고. 허허 그 발언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슬슬 이제 우리 대감님 환생하신다고 아주 그냥 단물 다 빠지고 이제 빈 껍다구만 남았는데 이게 다 이제 빼먹었으니까 내가 잘 튀어봐야지 어떻게. 이제 집에 있는 곡간 털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 하려고요 저. 이제 저희 대감님 이제 슬 갈 때 됐으니까 좋은 길 가시라고 꽃길 한번 깔아드리고 나는 이제 야반도주 하려고 곡간에서 이제 털어갈 건 다 털어가야지. 나쁘지 않은데 그럼 내가 털어갈 거 다 털어갈게. 내가 약간 유산 상속받듯이 이제 저기 양반 신분증이랑 이런 거 다 그 종이랑 싹 다 챙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새 시작해야겠다. 어디 가서 양반인 척. 더 올려놔야 떨어질 때 높이가 높다고. 그러니까 그만 올려치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방 악기들도 다 모셔가라. 안 그러면 살만.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재산이나 귀한 곳간을 털어간다 그랬지. 막 그 부적으로 봉인해 놓은 막 그 신주단지 모셔놓듯 그 봉인해 놓은 항아리를 가져간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거 가져갔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하고 뚜껑 열었다가 막 판도라의 상자 마냥 그 세상의 모든 악이 풀리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안 돼요. 저희 방송 악 풀리면은 저 진짜 감당 못해요. 감당을 못하는 건 나라기보다는 내 성대가 아닐까. 맨날 화내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성대가 이제 비명을 지르겠지. 야 주인장 새끼야 그만 소리 좀 질러라. 그 항아리 순금이야. 비싼 거구나. 내용물은 어떻게 하지? 내용물만 아니면서 이제 쏙 빨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금이면 어디 가서 팔면 이제 어떻게 또 그 대저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소소한 기와집 한 장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탐이 나는구만 그래. 참 어떻게 그러게 어떡하지? 이제 우리 대감님 사라지면은 대감님 이제 다른 데로 가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이제 춘식이는 어딘가에 기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생할 곳이 사라진다. 나 이제 누구한테 기생해서 붙어먹고 사냐. 나 빨대 꼽을 때가 필요한데. 저렇게 또 컨텐츠 자판기처럼 해주는 형이 또 없는데 어디다가 빨대를 꼽아야 되지. 당당하게 빨대를 꼽을 생각을 하고 있는다.
나는 당당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빨대 꼽게 해달라고. 이 미친놈. 하지만 솔직하니까 좋잖아요. 아니 이제 앞에서 아, 고생하시네요. 아유 어떻게 제가 또 뭘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빨대 꼽게 좀 열심히 일해봐 형. 내가 열심히 일은 할게. 앞뒤가 똑같은 놈이 좀 더 믿을만하지 않겠어? 사업 파트너로서는 이런 게 좀 더 좋다 이 말이야. 앞뒤가 똑같은 놈들이 믿기가 참 좋아요. 싸가지는 없어도 참 믿기가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는 있는데 말이죠.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네. 아 그래서 더 빨대가 간절한 건데.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원점 회귀하면은 빨대 꼽을 사람 어디 없나가 된다니까. 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방송 컨텐츠 같은 걸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뭐 한방이든 뭐 게임을 돌아보든 뭐 스팀을 뒤져보든 하면서 이거 할 만한 게임이 뭐 없나?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정규 컨텐츠로 해먹을 만한 그런 컨텐츠가 없을까? 이제 뭐 기획을 해본다거나 뭐 그런 적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어렵더라고. 이걸 생각하면은 저기에서 뭔가 꼬이고 이걸 생각하면 저기에서 뭔가 꼬이고 막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는 인간 옆에서 빨대 꽂고 열심히 노동하고 팡모하는 게 훨씬 간편한 일이구나 느껴버린 것임. 편한 길을 이제 맛봤으니까 이제 불편한 길로 못 돌아가는 몸이 되어버린 것임. 장기 컨텐츠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니까 이제 새 대감님 찾아야지. 새 대감님이라고 했는데 저 형만큼 나의 고삐를 쥐고 잘 다스릴 만한 대감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할 때는 당근 잘 던져주고 내가 또 싸가지 없게 할 때는 이제 고삐 들고 채찍질을 해줄 만한 그런 인간이 어딘가에 흔하진 않단 말이죠. 이제 날 잘 부려먹을 수 있는 나 단순한 인간이란 말이야. 상 주면 좋아하고 벌 주면은 따끔하게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인간이라서 이렇게 잘 다스려줄 인간이 필요한데 고삐 잡고 그런 인간이 어디 흔합니까? 어렵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 알바를 구하더라도 요즘은 그 알바 같은 게 되게 많이 구해지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좋은 알바와 좋은 사장은 또 별개의 이야기야. 항상 좋은 알바가 좋은 사장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장과 알바가 그 되게 짝짝꿍이 잘 맞아야 가게가 잘 돌아간다니까. 뭔 말할? 얘를 누가 데려다 써먹는다고 안 먹히게 조심해야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안, 안 먹히게 조심해야 될 텐데라니. 에이, 내가 어떻게 그 매번 그 윗대가리들 노려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는 듯한 그런 살벌한 소리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24시간 365일 내내 그런 쿠데타 생각만 하겠어. 어디 한번 컨텐츠 잘못 한번 짜봐라 그대로 벼가지 따고 내가 대감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잊지 않고 열심히 컨텐츠에 참여해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도 참 청렴결백한 발언이었다. 넌 그렇게 못해 왜인지 알아? 왜? 지가 컨텐츠 짜기 싫어서. 아니 싫은 건 아니야. 어렵다니까. 아니 컨텐츠 짜기 싫다기보다는 어려워요. 컨텐츠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또 어려워. 내가 또 혼자 외딴 섬이다 보니까 차력쇼 같은 느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차력쇼 같은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이걸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은 뭔가 좀 삐끗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계속 보여서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니까. 막상 또 그런 걸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건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요즘 좀 그런 거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진짜 잡다한 거 막 주워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다양한 걸 하다 보면은 뭔가 핀포인트가 가끔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살려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인 거지. 어렵더라 그런 거. 너희들의 니즈가 뭔지를 모르겠어. 나중에 설문조사라도 받아볼까?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니까. 그냥 타이어진 개 패는 게 참 즐거워요. 여기 사장님이 타격감이 정말 좋아요 말고의 그 감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는 일단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메인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긴 맞긴 한데 그거 외에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뭐 일단 그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면은 할 수 있는 게 늘어날까? 이제 어, 외딴섬이라서 컨텐츠 한계라는 걸 근데 뭔가 아쉽단 말이지. 뭔가 내 한계를 규정하는 것 같고 너 외딴섬이라서 컨텐츠 못 만든다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막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뭔가 이 정도로 끝날 포텐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아쉬워요. 어떻게 안 알려주더라. 주위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해서 넓히면 커질 것 같구나. 그래서 딱히 뭔가 그게 효과적일 것 같진 않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거죠. 뭐 사실 그게 잘 됐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고. 뭐 유튜브 열심히 이미 굴리고 어디 기업의 뭐 사장이 뭐 어쨌든 MNCM을 들어갔고 그랬겠지. 그게 잘 됐으면은. 그게 포텐이 잘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그랬으면은 열심히 스노우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게 안 됐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요즘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좀 투자할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괜찮다고나 할까. 스스로 이제 좀 방송에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 형이 트위치 때 진짜 노빠꾸 확장했잖아. 그랬지. 거의 마당발이었지. 사실상 그냥 한번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가면은 거기 채팅창에 있거나 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어. 진짜로. 거기에 스트리머가 몇 명일 텐데 거의 몇십 명 가까이 알고 지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한다. 맨날 뭐 누구 잡아가지고 소개해주고 자 여기 가세요 님들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칭기스칸 마냥 스마만 보이면 침략해서 스마 모가지를 따왔는데 그러니까 다들 도망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간 게 아닐까. 문제는 아주 다 부비트랩이 득실거려서 아하.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다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잖아. 질려서 그만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이 사람 괜찮다 웃기다 하고 데려왔는데 막상 또 어디 신경을 못 쓴 부분에서 문제 터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좀 사람과 사람이 교류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도 갑자기 무언가 사건이 터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저기는 무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친분을 쌓다 보니까 절벽 끝에 매달려가지고 자 이 사람을 밀 수 있습니다 밀겠습니까에 날 밀어줄 인간으로 초대를 할 거냐 했을 때 절대 안 고를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친분이 쌓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저 사람은 그냥 100%밀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절벽에서 탈갈찜을 밀겠습니까 해서 예스를 고민조차 안 하고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누를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걸을 거 슬쩍 전해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팁이라. 스트리머들 모아놓은 디코 서버에 들어가 있다 50% 의심. 여기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침묵을 한다던가 되게 뭔가 방송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의 방에 속해 있다거나 그런 거. 디코 서버의 운영 중이다 95% 의심. 여슨인데 다가온다 100% 의심. 왜 이번 조향에 대해서는 내가 여자 스트리머 분들하고 연이 잘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여수분들이 다가온다면 100%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뭔가 불길한 게 있는 거예요. 데려와서 최소 3달은 상황을 지켜볼 것. 그렇긴 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오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또 만남 당시에나 혹은 뭐 합방을 처음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또 조심조심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서로서로 맞춰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이 많이 보일 때도 있는데 편해지고 난 다음이 또 중요하단 말이지. 사람이 편해졌다고 또 선 넘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려워요 참. 그래서 합방 멤버를 구하기 무서운 이유도 그거임. 내가 뭔가 교류를 넓히려면 새로운 사람들과 합방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 스스로한테 그래 좀 무서운 거지. 친분을 쌓는 100일 이내로 문제점이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보일 시 바로 티 안 나게 끊어낼 것. 어렵다. 저게 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한번 해본 사람의 조언이라 어느 정도 뼈 묻은 그 조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저런 걸 알면 알수록 뭔가 또 외딴섬이 되어가는 것 같은. 무슨 말 아세요? 차라리 저런 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교류를 넓힐 바에 어디 대회를 참여하든 어디 막 서버를 참여하든 그래서 어떻게 좀 교류를 넓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달까. 오, 믿을 검 니놈 촉구님. 그게 맞긴 해. 사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스스로의 감이죠. 뭐 남들이 어떻든 내 감을 믿는 수밖에 없긴 하지. 근데 나는 뭔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버리는 성격이 있어. 그 방송에서도 자주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되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딱 그 친하는 사람이 이제 친하게 굴수록 나도 더 친하게 구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사람이 살갑게 다가오면 또 그런 걸 잘 밀어내질 못한 말이야. 사람이 또 착해가지고 그 제가 또 마음이 또 약해요. 이게 또 사람이 여리여리하고 막 사람한테 쓴소리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이 막 다가오면은 내가 밀어내지 못하고 하니까 좀 인간관계가 어렵더라고. 하하. 그런 걸로 합시다는 이 시기야. 뭘 얘야. 안 믿는 거 보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여리한데. 야랄 다 했어. 응, 야랄 다 했어. 너무 기분이 좋네. 야랄 다 했어. 넘어갑시다. 오케이. 왜? 근데 왜 내가 야랄하면 안 됨? 아니 야랄해. 아니 나는 진짜 진심 95% 정도 섞어서 아니 뭐 한번 너 재수없게 한번 말해볼까? 그럼 5% 정도만 섞은 진실 95%를 말했을 뿐인데 너희들 왜 안 믿는데? 너희들 왜 안 믿는데? 진짜 그냥 못된 것들. 사람이 말이야 착하다 하면 착하다고 좀 믿어줄 줄 알아야지.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한국사를 잘한다 하면 그건 좀 못 믿을 것 같긴 해.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찜님 한국사 잘하시네요. 혹시 저라는 사람을 못 보셨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래도 1년 동안 사람을 잘못 봐온 것 같소. 왜? 왜? 니들 뭔데? 아니 내가 착하다고 한 게 그렇게까지 이상할 일이야? 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사람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도 깊고 이거 내가 또 생각이 깊다 이 말이에요. 사실 생각 없이 살긴 하고. 근데 진짜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인데 사람이 내가 너무 그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할 때 뭐 싸가지 없게 대하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 정말 그 세상 풍파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내가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임. 요즘 따라서 막 그 고민 없는 게 너무 걱정이라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걱정 자체를 안 하니까 세상 풍파에 대해서.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소금 슬금슬금 들긴 한다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든 살고 있을까?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걱정도 아님. 미래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얘는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을까? 호기심이 든다니까. 걱정이 안 돼. 항상 행복한 달걀수.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팀플이 그지 같은 인간들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할 일이 많거나 그럴 때뿐이지. 그런 거 아니라면 정말 인생에 살면서 막 그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애초에 말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진짜 인생에서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이라니까요. 나 인생 살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화를 내는 게 뭔가 내 체력을 소비하는 일이다. 괜한 감정 소모다라는 생각에 난 진짜 머리끝까지 화난 적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 말이야. 막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싶고 그런 식으로 화났던 적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이라서 화난다의 감정을 잊어버린 지가 좀 오래예요. 약 12년 전. 야,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다. 야.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보였는데 약 12년 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야. 내가 너무 나이 늙어 보이지 않냐. 12년이나 됐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런가? 그러네. 좀 슬퍼지네. 가끔 자주 괴식 먹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찐텐으로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그 속상해가지고 니들 왜 그러는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화내는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찐텐으로 화내는 거로 하면 안 되지. 정말 찐텐으로 화가 날 정도면 애초에 저희 방송에 있지를 못하죠. 뭔 말할. 사람한테 화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화를 낸다 하면은 되게 텐션이 다운된단 말이야. 나 소리 높여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타입 아니란 말이야. 살면서 찐텐으로 화내본 적이 없어서 공감됩니다. 캐츄. 그것도 내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면 화내는 것도 귀찮다니까.
게을러서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고 어떻게 내가 좀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화를 내는 거란 말이죠. 이제 남한테 화를 내는 것도 이제 귀찮아요. 힘들어요. 나만 잘 살면 됐지라는 마인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림. 그냥 에휴 어차피 풍순생하고 넘어가. 나도 그런 타입이야. 뭐 그런 갑질하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갑질 어떻게 뭐 나랑 다 맞겠냐라는 식으로 나 넘기다 보니까 좀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그런데도 뭔가 좀 화가 나는 거는 딱 하나 있음. 약간 그 저희의 가정 교육이라고나 할까요? 그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 다른 집 아버지들 보면은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네, 우리 아버지는 되게 그 어렸을 때도 막 웃으면서 막 되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막 말도 많이 걸어주고 막 대화도 많이 하는 그런 살가운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화낼 때가 딱 하나 있었어. 싸가지 없게 굴었을 때. 되게 개념 없는 행동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막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어렸던 그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 뭔 야라를 해도 딱히 화가 나지 않거든. 근데 뭔가 그 되게 당연한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되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다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언짢더라고.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나이가 젊은 사람과 그 많은 사람이 만났을 때 뭐 한 네다섯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뭔가 짐을 들러 간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짐을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또 어디 멀리 다녀올 일, 뭐 편의점 같은데 심부름 다녀올 일이 있으면은 좀 젊은 사람이 꼰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되게 체력도 좋고 막 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다 오는 게 맞는데 내는 모르겠다고 이제 컴퓨터 게임 하고 있거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언짢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어린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나랑 동년배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쟤는 왜 이런 걸 안 할까 하면서 내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억울함보다는 얼탱이가 없어요. 쟤는 뭔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 앞에서 뭔가 그 미움받고 싶지 않다면 예의 없는 행동만 안 하면 돼. 사실상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알잘딱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사실상 선만 안 지키는 행동만 안 하면은 뭐 우리 방에서 미움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탈결증 단순함. 그냥 지킬 것만 지키면은 잘 넘어감. 그래서 그런지 뭔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정도 장난을 쳐도 괜찮다고 싶을 정도까지 그냥 저한테 장난을 쳐도 딱히 뭐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초면에 신뢰되는 말만 아니라 그런 말만 아니라면은 난 엔간하면 다 받아줌. COMI 어서와 할짝할짝 할짝할짝 할짝할짝. 이번에는 왜 3개 안 보내고 하나 보낸대. 이제 3개 보내는 거 귀찮아졌구나. 그만 핥아 달아 그러다가 탈결증은 대체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막 할짝이는 걸까? 내 맘이야. 그래요. 그렇게 막 빨아들이고 막 할짝할짝거리고 다 너희들 맘이겠지. 너희들 입속에 뭐 독성 물질이 들어가든 저기 우라늄이 들어가든 내가 뭐 어떻게 알겠니? 그냥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항부제 98%. 내가 언젠가 나인 척하고 밀랍 인형을 놔버리든가 해야지. 밀랍 인형이 그냥 저기 그런 거 있잖아. 붉은 뿔 사슴 버섯 이런 거 막 독성 물질 발라놓고 그냥 니들 할짝일 때마다 한 명에 1킬씩 나게. 1 낼름에 1킬씩 뜨게 해놔야겠다. 킬로고 달달하겠는걸.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네. 분명 방송 켜서 한 게 썰풀이 잠깐 하다가 너튼 애들한테 화낸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제 집톡 바뀐 거. 어제 방송 끝나갈 때쯤에 이제 이거 그려주신 작가 뚝배기 분께서 그 처음에는 침 뱉는 뚝배기를 리뉴얼 해왔다고 하셨거든요. 그 침 뿜는 이모티콘이 사라졌죠. 그 구독티콘에 보면은 그게 사라지고 이제 그 작가님께서 뭔가 구독티콘에 남자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남자 캐릭터를 리뉴얼 해봤어요라고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티콘에 적용할 겸 이제 그 집톡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집톡에 좀 적용을 해놓고 있어요. 다마마인 백더 하면서 막 써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귀엽지 않음. 와 뭐야 저게 집톡이었구나. 맞아. 내가 말을 안 쉬면은 계속 이게 멈춰있는 그림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오디오가 안 끊기면은 얘가 움직이는 걸 못 봐요. 입을 닫는 걸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집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 집톡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얘 멈춰요. 흡 하고 이제 숨 참음. 얘도 뭐 서버하는 거 있다면 오늘 안 하는겨. 오늘은 이제 방송을 켜기 전에 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뭐냐 미리 일정표상으로 정해진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이따가 8시부터는 림버스 컴퍼니 챕터 2 스토리를 쭉 밀 거거든요. 림버스 컴퍼니 챕터 2를 쭉 같이 밀면서 구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후열을 할 때 잠깐 하든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열을 할 때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오늘은 패스를 하든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헙 귀여움. 흡 숨 차는 거 귀엽지. 볼 빵빵 된다고 저거. 요즘 탈결순 방송 굉장히 다채로워짐. 내가 이제 유튜브를 굴릴 계획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어떻게 쇼츠를 뽑든 유튜브를 하든 뭐 어떻게 방송을 성장을 시키든 무엇이 됐든 일단 방송 시간이 길어질 필요성을 느끼긴 했어. 이제 저챗만 했을 때는 2시간이 막 그렇게 짧은 시간도 긴 시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무언가 유튜브를 굴리고 어떻게 또 내가 뭐 성장을 하고자 하니까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방송 시간을 늘리고 그만큼 컨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이런 느낌이죠. 계획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지. 근데 나는 일정표를 짰으면 뭔가 시청자들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걸 내 멋대로 그냥 무작정 깨기에는 좀 그렇달까. 그래서 일정표를 엔간하면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머 드디어. 근데 일단 뭐 롱폼 같은 거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 롱폼 같은 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쇼츠로 좀 시작을 하다가 내가 여유가 나면은 롱폼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만들어 보지 않을까 싶네요. 쇼츠로 일단 가동을 하지 않을까. 롱폼은 뭔가 내가 아직 편집 기술이 미숙하기도 해가지고 롱폼은 아직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방송국도 지들 맘대로 23시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10분 동안 그 창고 쳐놨는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임. 아니 봐봐, 방송국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방송국 놈들 와 미쳤다 운영 개 가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받아 아니면 욕을 처먹어. 욕을 처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지. 뭔 말을?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걸 이제 반면교사를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어차피 넌 가만히 있어도 욕 먹을 건데 의미가 있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걸로 봐서 그렇게 막 약속을 깼을 때 욕을 얼마나 처먹을지 예상이 안 됩니다. 이제 욕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업보 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안 그래도 살이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도 사려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막 나대고 다니면은 이제 눈엣 가시로 여겨가지고 날 찌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니까. 탈갈찜 땡짓 그냥 내가 그 컨텐츠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거 안 하고 쏙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홀라당 가버리니까 내 속이 엄청나게 시꺼매져 나 흑화해버릴 테라고 이제 뚝배기 들고 찾아온다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 일단 우리 방엔 없는 것 같긴 해 아직은. 일단은 없는 것 같긴 해. 내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시청자 수가 적다고 그런 걸 또 안 하기에는 내가 그런 걸 용서를 못해요. 나 원리 원칙주의자란 말이야.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내 스스로 규칙을 정하면 그런 건 일단 무조건 지켜야 돼. 나 그런 타입이란 말이지. 되게 원리 원칙 그 예외 없이. 물론 뭐 유도리 있게 막 봐주거나 그런 건 하죠. 유도리를 없게 막 하진 않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내가 정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원리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음. 내 성격상 내 일정표 짜놨는데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뭔 말이야. 시청자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끔 뭔가 일정표에서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일정표를 지난주 수요일인가 짰어요. 그렇잖아. 지난주 수요일인가 아니면 지지난주인가 짰어. 그래서 이 무명이 그 야 너 플래닛 크래프터 서버 열 건데 할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일정표가 다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후열이라도 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 노가다 재밌단 말이야. 나 노가다의 적성이 맞아. 그래 노가다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후열이라도 끼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정표를 정해져 버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림버스 컴퍼니가 좀 빨리 끝나면은 들어가서 하든가 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냥 후열 겸 저체 노가리 하면서 그냥 하하호호 노가리 하면서 그런 거지. 아, 이 성격을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 해야 되나 난 모르겠네. 그래서 가끔 일정표에 그냥 공란을 만들어 둘까 생각하기도 해요. 방송 켜긴 할 건데 뭐 할지 모름 이런 데이를 좀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럴 때 이렇게 비상이라고 하면 안 되나? 갑작스럽게 생긴 무언가를 하기에 좋지 않을까? 뭔 말할? 갑자기 납치를 당하거나 야 너 이때 뭐해 방송 켜냐 방송 켜긴 하는데 컨텐츠 없어요 하면 납치도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 두세 시간 예상이요. 챕터 2 미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챕터 2 2편인가 3편까지는 봤던 걸로 기억을 해서 또 그 던전 깨는데 또 대부분의 시간 아닐까? 스토리 미는 거 자체는 금방금방 할 것 같은데 이제 던전 깨는 게 또 스토리가 또 그럴 뿐이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1보다는 오래 걸린다고? 그렇구만. 그래서 일단 한 8시쯤에 시작해서 빠르게 깨면은 한 10시나 10시 반 그쯤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10시나 10시 반 해서 그때 끝나면은 잠깐 쉬다가 11시에 또 들어가서 1시간 깔짝 해도 되고 서버 들어가서 노가다 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다 마쳐서 이사한 김에 이제 또 캐러 다녀야 되는 광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또 춘식이 열심히 그 광물 자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1이 16챕터라면 2는 32인가 그럴 거야. 아 진짜? 아 챕터가 더 길어? 오 그렇구만. 그건 몰랐네. 근데 뭐 금방금방 끝나니까 전투나 이런 거는 금방금방 끝나니까 사실상 스토리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 전투 시간 좀 빼면은 사실상 던전을 얼마나 빨리 깨냐 할 듯? 4가 역대급으로 길긴 하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근데 림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진 못할 거예요. 아마 한다면은 딱 날을 잡고 이렇게 챕터 하나씩 밀 거라서 이 챕터 오늘 밀었으니까 뭐 다음에는 3챕터 밀고 뭐 다음엔 또 4챕터 밀고 이럴 거라서 아마 림버스 컴퍼니 컨텐츠 하는 날에는 아마 림버스 컴퍼니를 진득하게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엔딩을 볼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하면 뭐 챕터 켜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스킵 안 한다 기준 6시간 걸렸나? 진짜? 6시간이나 걸린다고? 그거는 4가? 그때는 또 어떻게 또 시간 조정을 잘 해봐야지. 6시간 방송으로 부족할지도. 그러면 뭐 강제 연장 방송인 거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스토리 같은 게임을 하면 내가 스토리 게임을 하기가 두려운 게 또 뭐냐면 나는 그 스토리 게임 중간에 끊기는 거 나 절대 못 참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웹툰이나 인터넷 소설을 볼 때도 제일 짜증나는 게 중간에 내가 재밌는데 끊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토리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내가 스토리 게임을 추천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숲속의 작은 마녀 이런 것도 막 스토리 게임인데 뭐 그런 걸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방송에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찐 목록에 넣어놓긴 했는데 만약 그런 게임을 한다면 편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아무도 안 시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스토리가 중간에 끊기는 걸 절대 못 참아서 그래서 아마 켜낭을 달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스토리 게임을 할 때는 정말 날이 여유로울 때 다음날 뭐 일정 없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거지. 근데 아마 풀탐 스토리 게임 같은 경우는 풀탐이 또 오래 걸리는 거라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미연시나 뭐 추리 게임 뭐 이런 것도 되게 초회차 플레이 타임이 보통 한 짧아야 5시간 이렇게 되니까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니까 스팀에서 파는 그런 만원대 넘어가는 그런 게임들은 풀탐이 최소 1회차에 4, 5시간씩 되니까 그런 걸 할 거면 좀 각오를 하고 해야겠더라고. 스토리 타임을 밀 거면 스토리 게임을 할 거면. 그래서 좀 가벼운 스토리 게임 같은 거 없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 스토리 게임 좋아한단 말이지. 나도 뭔가 게임 장르를 잘 가리진 않아. 내가 아예 안 맞는 장르가 몇 개 있긴 한데 뭐 타워 디펜스, 타이쿤 이런 류. 타워 디펜스나 타이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막 그 하면서도 즐겁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르만 아니라면은 엔간하면 다 잘 먹어요. 뭐 FPS도 괜찮고
미연시도 괜찮고 스토리 게임 괜찮고 뭐 아니면 AOS 같은 것도 괜찮고 다 잘하거든. 뭐 공포 게임도 괜찮고 다 하는데 뭔가 그 두 개만은 잘 익숙해지지가 않다. 타이쿤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타워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흔히 말하는 딸깍 있잖아요. 딸깍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게임들은 뭔가 흥미를 잘 못 느끼겠더라. 가볍게 할 만한 쭈꾸루 게임이 있긴 한다고 나중에 추천해준다고. 저희 디코방에 이제 추천방이 있거든요. 그 추천방에 이제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저건 또 무슨 이모티콘이야? 왜 토끼가 바니걸 의상을 입고 있냐 저거? 토끼가 바니걸 의상 입고 있는 건 대체 뭐야? 암지착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추천은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게 나 추천받은 게임 하나 있었는데 무명 있나? 아직 듣고 있으려나? 노동하려고 할랬었나? 무명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추천받은 게임 있어가지고. 기억하기로는 장르가 공포 미스테리 스릴러 마지막은 좀 그런데 그 내가 그 BL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내가 딱히 그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야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러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추천해주진 않을 테니까. 그렇구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거는 이제 안 보낸다 했으면서 왜 또 보내는데? 바니걸도 입어주신다고요? 아 물론이죠. 아 바니걸 딱이야. 식은죽 먹기. 이거 2024년 가능하면 최고로 많이 시청한 그걸로 뭐 기록됐어요. 어떻게 뭐 이거 그지 구체적인 같은 방안이 거. 나온 건 없습니다만 뭐 네 입으라면 입을 수 있죠. 그럼이죠. 뭐 의복인데 뭘 사람이 얼마 못 안 입을 게 남았어야. 있습니까? 몇 이거 회를 맞는 채우려 거겠지. 그러는데 저거. 이거 맞는 거겠지. 예, 뭐 14초 남았으니까요. 이번 연도에 다 입어주신 이번 연도에요. 당연하죠. 이번 연도 안으로 입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에휴, 진짜. 당연하지. 정말이죠. 그럼이죠. 자, 과거에 나는 왜 저랬을까? 가자 아이씨. 가. 아, 네. 끝남. 이번 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 1분 아,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분 이번 연도 안에 끝났습니다. 저거 입으라고? 입겠냐예요. 이거 맞나? 저거 당신네들이 그 시켜서 한 거잖아, 내가 저거. 한 거긴 한데 무슨 이거 말이든 긍정하는 거. 이번 연도 음악에 내가 입겠냐고. 응, 안 입을 거야. 계속 외쳐. 안 입으면 그만이야. 안 입으면 그만이야. 저건 진짜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저거 다 알면서 앞뒤 전말 다 알면서 뭐 이악 물고 모른 척하면서 바니걸 입어준 다음에 우 나락 방장은 해명해랑 초록색 배경화면을 가져와라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속이 터져요 그냥. 이들이 시켜놓고 그냥 치들이 막 5분 동안 그러면 무조건 머시기 하는 RP로 한번 해보죠. 예스맨 한번 해주세요 막 해서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장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저 때 왜 한다 그랬지? 근데 아직도 존재할걸? 내 룰렛에 뭐 안 사라져. 저희 참고로 대파 룰렛이 있어요. 룰렛 느낌표 룰렛 치면 아직 있을걸? 그냥 요즘 돌리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냥 안 할 뿐이야 너네들이. 업보 같은 것도 요즘 내가 랜룰렛 같은 걸로 이제 뿌리잖아. 이제 랜덤 룰렛 데이를 뿌려서 업보방에 다 기록을 해놓는데 기록을 해놔도 이걸 쓰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요즘 애매하달까. 룰렛 데이를 해서 이걸 다 뿌려도 뿌려도 뭐 딱히 그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안 씀. 그래서 굳이 이걸 상품으로 줘야 되나, 그냥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뭐 쓴 것 중에서 내가 아직 수리를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일정이 바쁘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연습이 안 돼서 노래 연습 같은 것도 안 돼가지고 그 가사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직 못 불러준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내가 해줄 거니까. 그거 외에 그냥 안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방송에 안 찾아와서 이거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요즘 저챗도 오래 하는데 말하잖아요. 저챗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 업보를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도 안 써요. 그래서 요즘 랜덤 룰렛데이 내가 벌칙을 걸어도 안 쓰는 거면은
굳이 벌칙에 내 벌칙을 걸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매하달까. 무엇을 걸어야 애들이 환장을 하고 달려들까 싶기도 하고. 게임 추천할 만한 게 딱히 없어. 나도 스팀을 굉장히 자주 돌아다니거든. 저도 이제 스팀에 방송에서 할 만한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똥게임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같이 합방할 만한 그런 게임들 없나 하고 좀 찾아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본 게임이 대충 한 7,800개인가? 뭐 7,800개인가 8,000개가 가까이 되더라고. 막 둘러본 게임 개수만 해도. 근데 그 중에서 건진 게 몇 개 없어요. 뭐 한 10개도 안 될걸요? 찐목록에 넣어놓은 거. 지금 들어가면 볼 수 있지 않나? 내 찐목록에 내가 몇 개나 봤는지. 그 추천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 있던 걸로 아는데. 어디 보자. 맞춤 대결. 나중에 엔드필드 나오면 그거 추천해야 한다고. 엔드필드가 뭔데? 그거 그 소녀전선이었나? 소녀전선이었나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무튼 그거 RPG로 나온다고 했던 그거. 잠깐만 이거 불안하다. 화면 왜 멈췄냐? 아니지? 얘들아 안 터졌지? 제발 안 터졌다고 해줘. 터졌냐 혹시? 네트워크 터졌네 이거. 또 방송 터졌어요. 또 방송이 터졌어요. 살아있어? 뭐야 살아있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걸렸던 건가? 터졌다. 아이고 터졌네.